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경을 넘어 만난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 전 남편은 날 때렸어요. 그런데 한국 남자는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한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 피어난 특별한 사랑 이야기죠. 인생의 상처를 안고 한국을 찾은 러시아. 여성이 우연히 만난 한국 남성을 통해 다시 사랑을 믿게 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상처와 치유, 문화적 차이와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안젤라 이바노바는 마지막 짐을 트렁크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지난 삶을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안젤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남아있는 흐릿한 멍자국이 아직도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30을 앞둔 나이에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세르게이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안젤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언쟁이었고 그 다음은 소리 지름이었으며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죠. 그녀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맞은 다음 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짓는 세르게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러시아의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법적 보호도 미약했고 주변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남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죠. 마지막 폭력 사건 이후 안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그녀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싸움은 길고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랑 따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떠날 수 있는 곳, 완전히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나라를 찾았죠. 한국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발전된 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그곳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을 잊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안젤라는 이국적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죠.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그녀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작은 호텔방에 짐을 푼 안젤라는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과 한글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여행 일정은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자신을 잊고 싶었습니다. 첫날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복궁과 북촌한 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걸으며 한국의 역사를 느꼈죠. 여행 가이드 책자를 들여다보며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준비해온 일정이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안젤라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모스크바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었죠. 여기까지 와서도 도망칠 수 없는 건가요? 마음속에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안젤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로.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알아차리지 못할 테니까요.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온 안젤라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명동거리는 비가 내리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 불빛 아래 우산을 쓴 사람들 사이로 그녀는 홀로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의 선택이었어. 내가 원한 거야. 그녀의 눈에서는 비보다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으면서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나온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명동에서 청계천 쪽으로 걸어가던 안젤라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인파 속에서 홀로 서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그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 위로 우산이 씌워졌습니다. 안젤라는 갑작스러운 그늘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한 남자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죠.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낯선 남자. 세르게이와의 경험 때문에 그녀는 모든 남성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어. 할 수 있나요?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많이 젖으셨네요. 안젤라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어 있었죠. 갑자기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우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이 단순한 문장이 안젤라의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걱정해주는 거야?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해요.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젤라입니다. 그녀도 이름을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억양이요.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거든요. 러시아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지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편안한 느낌이었죠.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기. 안젤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낯선 서울의 거리에서 그녀는 방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택시 타는 곳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낯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남자에게는 위험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절대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마치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세르게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신가요? 지훈이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여행 왔어요. 일주일 동안요.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관광하기 어렵겠군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안젤라는 빗속에서도 이 남자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저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택시 승차장에 도착했을 때 안젤라는 이상하게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여기 택시를 타시면 호텔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 씨. 안젤라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지훈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영어로 메시지 보내셔도 됩니다. 안젤라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그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배려하는 미소였습니다. 택시가 호텔을 향해 달리는 동안 안젤라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지훈, 번역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안젤라는 샤워를 하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만난 낯선 한국 남자. 그는 왜 그녀를 도와준 걸까요? 대가를 바라고 있을까요?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걸까?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젤라는 예상치 못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젤라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답장이 왔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단순한 답장이었지만 안젤라는 이상하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서울 구경하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젤라의 메시지에 지훈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행자에게 좋은 장소들을 몇 가지 추천해 주었죠. 안젤라는 그의 친절한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는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제 도와주셔서요. 안젤라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로 메시지를 지우고 싶었지만 이미 보내진 후였습니다. 지훈의 답장은 예상외로 간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몇 시가 편하실까요? 그렇게 그들은 오후 2시에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젤라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전통적인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어제 비를 맞았던 모습과는 달리 산뜻해 보였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지훈은 안젤라에게 각 차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해 주었죠. 그의 설명은 차분하고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안젤라는 처음 마셔보는 한국 차의 향에 매료되었습니다. 번역가로 일하신다고요? 안젤라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 사이의 문학 작품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관심이 많아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세요?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체호프. 러시아 문학의 깊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안젤라는 이 한국 남자가 자신의 조국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녀 역시 문학을 좋아했고 특히 러시아 고전 문학의 팬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출신이신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경직되었습니다. 모스크바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상처가 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순수한 호기심 앞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어요. 지훈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지만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제를 바꿨죠. 서울에서 가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안젤라에게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했고 안젤라는 러시아의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젤라는 점점 마음의 벽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진솔함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존중하는 태도가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국 음식을 같이 먹으러 가실래요? 진짜 맛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절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훈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이태원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우는 안젤라에게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식사 예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안젤라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안젤라가 감탄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음식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배려는 식사 내내 계속되었죠. 음식을 권할 때도,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는 항상 그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우는 문을 열어주고 안젤라가 먼저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을 때도 그는 항상 바깥쪽으로 걸었습니다. 왜 항상 바깥쪽으로 걸으세요? 안젤라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걷는 전통이 있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안젤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세르게이는 절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밤 그들은 한강변을 걸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이 이렇게 낯선 남자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지우는 그저 좋은 친구처럼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실 계획은 언제인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3일 후에요.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서울을 떠나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3일이나 남았네요.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만났습니다. 지우는 안젤라에게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활기찬 시장과 조용한 절, 현대적인 쇼핑몰과 전통적인 거리까지.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안젤라는 점점 자신의 상처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하는 동안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훈은 항상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결코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불편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진 그곳에서 안젤라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폭우 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네요.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둘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젤라는 자신도 모르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끝난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안젤라 씨.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연락을 계속해도 될까요? 안젤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의 그녀라면 분명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훈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책갈피였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읽으실 때 사용하세요. 안젤라는 그 작은 선물에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억한 지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는 책갈피를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타워에서 내려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화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앞에서 헤어질 때 지우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안젤라 씨,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내가 기다릴게요.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자 가능성이었습니다. 안젤라는 그 말을 가슴에 품은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안젤라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지훈이 준 책갈피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감정을 다시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안젤라는 자신의 아파트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상처와 고통의 기억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훈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짧았지만 그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안젤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훈과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대가 달라 대화가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대화를 더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훈의 메시지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모스크바는 어땠어요? 지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춥고 눈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안젤라는 창밖에 눈 덮인 모스크바 풍경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일상적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먹은 음식, 본 영화, 읽은 책,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안젤라는 조금씩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지훈을 보는 것은 이상하게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미소, 목소리, 손짓, 모든 것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기초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기본적인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고 안젤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젤라, 우리 사귀는 걸까요? 안젤라는 그 질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훈 씨. 모스크바와 서울은. 거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의 확신에 찬말에 안젤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사귀고 싶어요. 그렇게 그들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국제연애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대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적 거리가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지훈은 러시아 문학 번역 프로젝트로 모스크바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안젤라는 그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다시 지훈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아요. 안젤라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정말 기대돼요. 당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지훈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날 안젤라는 공항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도착 게이트를 통해 나오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안젤라.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지훈 씨. 그들은 일주일 동안 모스크바의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안젤라는 지훈에게 러시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붉은 광장, 크렘린 궁전, 볼쇼이 극장. 모스크바의 명소들을 둘이서 거닐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모스크바 방문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들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안젤라는 지훈이 그녀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었고 그녀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당신 친구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다들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특히 나타샤는 당신이 완벽하다고 했죠.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말에 안젤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감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전의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지훈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안젤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매일 연락할게요. 그들은 다시 장거리 연애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항상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안젤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전공인 영어 교육을 살려 서울에서 외국인 영어 강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녀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훈 씨, 나 서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젤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영어 강사로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6개월 계약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젤라, 정말 기뻐요. 함께 서울에서 살 수 있다니. 그렇게 안젤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이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지훈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지훈은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안젤라는 자신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지훈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 왔어요. 안젤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낯선 환경.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왔습니다. 그들은 서울 강남의 작은 원룸을 함께 꾸몄습니다. 안젤라의 러시아 소품들과 지훈의 한국 물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만나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안젤라는 한국의 일상에서 많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질서,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연장자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안젤라는 특히 지훈의 일상적인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항상 문을 열어주고 그녀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걸을 때는 차도 쪽에 서서 그녀를 보호했고 그녀가 불편할까봐 항상 한 걸음 뒤에서 배려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안젤라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 그들은 남산에 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울밤 풍경을 바라보며 안젤라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상처 입은 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그녀는 존중이라는 감정을 지훈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의견, 감정, 선택을 항상 존중했고 그 덕분에 안젤라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도시 속에서 그들은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안젤라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안젤라가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적응 기간을 지나 이제는 꽤 익숙해진 서울 생활이었습니다. 영어 강사로서의 직업도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젤라는 즉시 그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안젤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외국인 여자친구라는 것에 대해서요. 안젤라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년층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이해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당신을 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고향에 내려가려고 해요. 부모님을 뵙고 싶어요. 당신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안젤라는 놀라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당신을 직접 만나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젤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더 진지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들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가고 싶어요. 안젤라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지훈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안젤라. 부모님도 곧 당신의 좋은 점을 알아보실 거예요. 그날 밤 안젤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지훈의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통차, 손수 구운 과자, 그리고 모스크바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첩까지. 그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그들은 지훈의 고향인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린 후 시골 버스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안젤라는 한국의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을 벗어나 점점 더 전통적인 모습의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기가 내가 자란 곳이에요. 지훈이 버스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푸른 논과 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마을 가운데로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이런 자연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조금 더 걸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지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구조가 혼합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채소밭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대문을 열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지만 안젤라를 보았을 때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안젤라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안젤라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한국의 예절을 배웠고 정성껏 준비한 한국어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안젤라입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훈의 아버지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농부의 거친 손을 가진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도 역시 안젤라를 보고 놀란 기색이었지만 아내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구만. 고생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준비해간 선물을 두 분께 드렸습니다. 러시아 차와 과자 그리고 사진첩까지. 두 분은 선물을 받고 고마워하셨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더욱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안젤라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식사를 했지만 낯선 음식들 앞에서 가끔씩 당황했습니다. 고추장 너무 맵지 않아요? 지훈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안젤라는 사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 설거지를 돕는 동안 안젤라는 거실에서 지훈의 부모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뭐 하고 살았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교사로 일했던 것, 한국에 여행 왔다가 지훈을 만난 것,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까지. 하지만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지훈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두 분 다 모스크바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고 어머니는 음악 선생님이세요. 지훈의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이 외국 여자가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지훈은 안젤라를 작은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괜찮아요? 부모님이 아직 적응 중이셔서. 안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젤라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안젤라가 제안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안젤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야채를 씻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은 부엌에서 침묵 속에 협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훈의 아버지는 밭으로 일하러 나갔고 지훈도 따라갔습니다. 안젤라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어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 해봤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안젤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많이 좋아해요? 안젤라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지훈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존중하는 마음이 저를 치유했어요. 그 말에 지훈의 어머니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젤라를 바라봤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당당하게 그녀를 아들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전날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안젤라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안젤라가 러시아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안젤라는 지훈의 어머니를 도와 러시아식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블린이라는 러시아 팬케이크와 함께 다양한 토핑을 준비했죠. 지훈의 부모님은 처음 맛보는 러시아 음식에 놀라워했고 특히 블린과 꿀의 조합을 좋아하셨습니다. 맛있네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안젤라가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지훈의 어머니가 안젤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치와 장아찌예요. 서울에서. 잘 지내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수용의 표시였습니다. 안젤라는 감동해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안젤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당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안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느꼈어요. 특히 어머니가 주신 김치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지훈의 가족을 만난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더 진지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변을 걷던 중 지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안젤라를 바라봤습니다. 안젤라,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안젤라는 이미 마음속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지훈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들은 약혼을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의 부모님이 결혼에 완전히 동의하는지의 문제였죠. 결혼을 결심한 안젤라와 지훈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두 나라의 문화를 조화시킨 결혼식 계획까지 그들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아와야 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무부에 등록도 해야 하고요. 안젤라는 이 모든 절차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지훈과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할게요. 결혼 준비와 함께 그들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만만치 않았지만 다행히 지훈은 몇 년간 저축해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어때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시장도 근처에 있어요. 지훈이 부동산 앱에서 한 매물을 가리켰습니다. 안젤라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좋아 보여요. 우리 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결혼과 새집 준비로 바쁜 와중에 지훈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은 잠시 통화한 후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젤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이번 주말에 다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안젤라는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완전한 수용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그들은 다시 한번 지훈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방문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지훈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밥 먹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안젤라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더 많은 인사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었죠. 거실에 앉자 지훈의 아버지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희 결혼 정말 확실하니?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꿈꿔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쉽지 않을 거야. 안젤라는 지훈의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낯선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 우리는 그저 지훈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안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해요. 저도 지훈 씨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할 생각이니? 그 질문은 일종의 수락의 표시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밝아졌고 안젤라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할지까지. 러시아 가족들도 오나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오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거리가 멀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특히 지훈의 어머니는 한국 전통 혼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안젤라는 그것을 배우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젤라는 지훈의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을 밟으며 그들은 함께 상추와 고추를 수확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텃밭 가꿔봤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모스크바에서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댁에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젤라에게 야채를 수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 외국 며느리라니 생각도 못했거든. 하지만 너를 보니 괜찮을 것 같아. 안젤라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오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마을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자란 학교, 놀던 강가, 그리고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안젤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젤라는 지훈의 어린 시절과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랐다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난 항상 도시로 나가고 싶었는데.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나 봐요. 지훈은 안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운명이었나 봐요.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3개월 후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전통 한옥이었고 한국 전통 혼례와 현대식 예식을 조화시킨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젤라의 부모님은 결혼 소식에 기뻐하셨고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안젤라는 두 가족이 만나는 것에 대해 조금 걱정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안젤라와 지훈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꾸민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그 공간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이사 첫날 안젤라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네, 우리의 첫 번째 집이에요. 그들은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고 작은 식물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젤라의 비자가 만료되어 갱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자 발급에 예상치 못한 복잡함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비자 없이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요. 안젤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도 걱정이 되었지만 그는 안젤라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혼하면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들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다행히 결혼 예정인 외국인을 위한 임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인터뷰 과정을 거쳐 안젤라는 결혼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받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안젤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결혼하면 당신은 한국인의 배우자가 되니까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안젤라의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지훈과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안젤라와 지훈이 통역을 하면서 두 가족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젤라의 어머니와 지훈의 어머니는 요리를 통해 서로 소통했습니다. 러시아 요리와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그들은 언어 없이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안젤라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보르시를 정말 맛있게 만드시네요. 지훈의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웃음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두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의외로 빨리 친해졌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안젤라와 지훈은 각자의 가족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안젤라는 한복으로 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았고 지훈은 전통 사모관대를 착용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안젤라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안젤라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상처 입은 채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의 아내가 되는군요. 안젤라가 지훈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요. 기다려왔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안젤라,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안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금 걱정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그들은 결혼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비가 오지 않아요. 지훈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막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 앞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안젤라는 생각지도 못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 전통 홀레복인 원삼과 족두리를 입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붉은색 원삼의 화려함과 금색 장식의 족두리는 그녀의 금발과 파란 눈과 대조되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딸아. 안젤라의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안젤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저녁 결혼식 전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의 친척들이 모여 안젤라를 처음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몇몇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80대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외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우리 집안에 외국 피가 섞인다니. 할머니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와 표정만으로도 할머니의 불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급히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말은 나온 후였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안젤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통 혼례와 현대식 예식을 결합한 방식으로 양쪽 문화를 존중하는 행사였습니다. 안젤라와 지훈은 한복을 입고 전통 절차를 밟았고 이어서 서양식 결혼식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객들은 국제 커플의 결혼식에 호기심과 축하의 마음을 보였고 안젤라와 지훈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 속에서도 안젤라는 지훈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젤라와 지훈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안젤라의 가족들과 한국의 지훈 가족들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안젤라는 우연히 지훈의 삼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여자랑 결혼하다니 지훈이가 정신이 있는 건가? 그래도 예쁘긴 하네. 예쁜 게 다가 아니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살겠어? 게다가 러시아면 돈 때문에 온 거 아냐? 안젤라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전혀 모르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것인데 그들의 눈에는 그저 돈을 노리는 외국 여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훈은 안젤라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안젤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감격스러워서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첫날 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안젤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젤라는 영어 강사 일을 계속했고 지훈은 번역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지훈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있는 지훈의 부모님 집 방문은 안젤라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 숨겨진 차가움을 안젤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들은 지훈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안젤라는 정성껏 러시아 과자를 만들어 갔고 지훈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왔구나. 지훈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젤라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훈의 삼촌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 시간 테이블에는 한국 전통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안젤라는 이제 젓가락 사용에 익숙해졌고 한국 음식 맛에도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한국 음식 잘 먹어? 삼촌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갑자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안젤라와 지훈은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우리 둘이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빨리 아이 낳아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안젤라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중하게 표현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안 낳니? 안젤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준비가 되면 아이를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식사 후 남자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안젤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너무 반대했어. 안젤라는 그 말에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니 생각도 못했지. 게다가 러시아에서 온 여자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지훈 씨를 사랑해요. 안젤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무엇보다 너는 가족을 모르잖아. 안젤라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배우고 있어요. 한국 문화, 한국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망칠 거라 생각했어. 비용만 쓰게 될 거라고. 그 말에 안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돈을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를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안젤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줘. 그리고 빨리 아이를 낳아. 우리 핏줄을 이어가야지. 안젤라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안젤라는 조용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침묵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리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안젤라. 부모님 세대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특히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은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우리 페이스대로 가요. 아이는 우리가 준비됐을 때 갖는 거예요. 안젤라는 지훈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요. 다음 날 안젤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시골에 혼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지훈이 일하는 동안 그녀는 버스를 타고 홀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안젤라, 지훈은 어디 있어? 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일하고 있어요. 저 혼자 왔어요.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안젤라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젤라는 준비해간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러시아 전통차와 직접 구운 쿠키였습니다. 어머니, 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배추밭에 일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안젤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배추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배워가며 도왔습니다. 햇빛 아래 땀을 흘리며 일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강인함과 부지런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지훈이 그토록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안젤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마당으로 돌아와 고추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젤라에게 한국의 김장 문화와 장아찌 담그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젤라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고 시어머니는 점차 그녀의 열정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 안 해봤지? 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안젤라가 그녀에게서 본 첫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도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젤라가 혼자 찾아온 것에 놀랐지만 바치를 도운 것에 감사해했습니다. 고마워, 안젤라. 힘들었을 텐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그날 저녁 안젤라는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안젤라가 도운 반찬들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안젤라가 부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지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안젤라는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웃고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러시아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어떻게 지훈을 만나게 되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훈 씨는 비가 오는데 저에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와주려고 했죠. 그때부터 저는 그를 존경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젤라가 진심으로 지훈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는 안젤라에게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 늦었으니까. 안젤라는 감사하게 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젤라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지훈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안젤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안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젤라, 솔직히 아직도 걱정은 돼. 하지만 네가 지훈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알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안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함께 노력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안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안젤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이 좋았어요. 지훈은 안젤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안젤라. 당신이 이렇게 노력해주다니. 당신의 가족은 내 가족이에요, 지훈 씨. 그날 밤 안젤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지훈과의 삶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안젤라의 시골 방문 이후 지훈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전화로 안젤라에게 한국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한국의 명절 풍습에 대해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추석에 같이 송편 만들자고 하셨어. 어느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중요한 명절이었고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초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꼭 가고 싶어요. 송편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추석 일주일 전 안젤라와 지훈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추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에는 오색 천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서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피곤하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젤라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특히 가족 관련 용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여러 친척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훈의 삼촌, 숙모, 사촌들까지. 안젤라는 조금 긴장했지만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보다 친척들의 반응이 훨씬 따뜻했습니다. 안젤라가 시골 일도 도와준다면서? 삼촌이 물었습니다. 네, 배추밭 일도 돕고 고추도 말리고. 지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친척들은 감탄했고 안젤라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시골 일을 돕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여자들은 주방에 모여 다음 날의 송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젤라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송편소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안젤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깨와 설탕을 섞어서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안젤라는 꼼꼼히 시어머니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숙모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러시아에도 이런 음식이 있어요? 한 숙모가 물었습니다. 네, 비슷한 게 있어요. 바레니키라고 하는데 밀가루 반죽에 소를 넣어 만들어요. 안젤라가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후 안젤라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전통 과자인 프랴니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아침에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젤라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깨워드렸나요? 러시아 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안젤라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만드는데? 안젤라는 기뻐하며 프랴니키 만드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꿀, 계피, 정향이 들어간 따뜻한 향의 과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관심을 보이며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명절에 이런 과자를 많이 먹어요.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에 송편과 떡을 먹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깊은 밤 부엌에서 두 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안젤라는 시어머니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젤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행복해? 안젤라는 놀랐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지훈 씨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외국 며느리라니 어떻게 살아갈지. 이해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하지만 지훈 씨가 있어서 용기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안젤라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하얗게 된 그 손에는 작은 굳은 살들이 보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자 도시 여자인 안젤라가 시골 일을 도우면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내 손.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괜찮아요. 일하면서 생긴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갑자기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안젤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안젤라. 그 세 단어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수용이었습니다. 안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고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추석 아침 가족들은 안젤라가 만든 러시아 과자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달콤한 프랴니키를 좋아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여러 개를 드시며 칭찬했습니다. 맛있네. 명절마다 이거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안젤라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 안젤라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시어머니는 안젤라에게 제사상 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디에 놓이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차리는지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젤라는 한국의 조상 숭배 문화에 감동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조상을 기억하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지는 않아요.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송편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젤라는 시골 마을의 추석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뛰어놀고 어른들은 옛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광장에 큰 상이 차려졌고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안젤라는 지훈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안젤라에게 관심을 보였고 러시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추운가요? 모스크바는 어떤 곳인가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나요? 안젤라는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했고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러시아에서 왔어. 근데 한국 음식도 잘하고 시골 일도 도와. 송편도 예쁘게 빚더라고. 그 말을 들은 안젤라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어르신들이 안젤라에게 한국 전통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젤라도 용기를 내어 러시아 민속 춤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동작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춤도 잘 춘다.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는 화목하게 지나갔고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젤라와 지훈이 짐을 싸는 동안 시어머니는 음식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떡 등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이건 안젤라가 좋아하는 깍두기, 이건 지훈이가 좋아하는 고추장아찌.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안젤라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떠나기 전 안젤라는 시부모님께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하게 안젤라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 그때는 러시아 요리도 같이 만들자. 그 포옹은 짧았지만 안젤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안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가. 안젤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느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젤라의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안젤라는 한국어 학원에서 고급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한국어도 구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해 안젤라는 한국 요리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인터넷 레시피와 요리책을 참고하며 그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가끔은 실패하기도 했지만 지훈은 항상 그녀의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 안젤라가 처음으로 성공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다음에는 어머니께 맛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젤라와 지훈의 결혼 1주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러시아로 여행 가면 어떨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뵙고 모스크바도 보고 싶어요. 안젤라는 그 제안에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모스크바는 행복한 추억만큼이나 아픈 기억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전 남편 세르게이와의 기억들이요. 괜찮을까요? 모스크바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안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하지만 불편하다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안젤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니요, 모스크바로 가요. 부모님도 뵙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모스크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출발 전 안젤라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러시아 여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잘 다녀와. 안젤라 부모님께 안부 전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러시아 기념품도 사올게요. 전화를 끊은 후 안젤라는 지훈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어요. 지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안젤라. 당신은 정말 훌륭한 며느리예요. 안젤라는 그 말에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 지훈과의 삶, 그리고 그의 가족과의 관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고 미래는 밝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 그것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노력과 사랑 그리고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안젤라의 손은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시골 일을 도우며 가족을 보살피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가족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안젤라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그것은 다음 장에서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한 안젤라와 지훈은 차가운 러시아의 공기를 맞았습니다. 12월의 모스크바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추위에 놀랐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겨울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추워요. 지훈이 두꺼운 코트에 칼날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러시아 겨울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집에 가면 따뜻할 거예요. 그들은 택시를 타고 안젤라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덮인 모스크바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크렘린 궁전, 붉은 광장, 성 바실리 대성당. 지훈은 처음 보는 러시아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으로만 봤던 곳들이에요. 안젤라는 고향의 풍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그리움, 그리고 과거의 아픔까지. 하지만 지훈이 옆에 있어 그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안젤라의 부모님 아파트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젤라의 어머니 나탈리아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지 블라디미르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안젤루시카.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마, 파파, 보고 싶었어요. 안젤라도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지훈도 정중하게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을 위해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즈드라스트부이째. 야, 빠크 지훈.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안젤라의 부모님은 지훈의 노력에 감동했고 따뜻하게 그를 환영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러시아 전통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르시, 블린, 피로시키 등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안젤라는 지훈에게 각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맛보았습니다. 러시아 음식의 독특한 맛에 지훈은 놀라워했고 특히 보르시와 블린에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과는 다르지만 정말 좋아요.
식사 중에 그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젤라의 부모님은 딸의 행복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지훈이 안젤라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지훈 씨, 한국에서 우리 딸이 잘 적응하고 있나요? 블라디미르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젤라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도 빠르게 배우고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안젤라를 정말 좋아하세요. 나탈리아가 안젤라에게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시부모님이 너를 잘 대해주시니? 안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특히 추석 때 함께 보낸 시간 이후로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은 안젤라의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 보드카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젤라와 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젤루시카,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탈리아가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마마. 정말 행복해요. 지훈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세르게이 이후로 네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달라요. 그는 절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나탈리아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구나. 네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다. 다음 날 그들은 모스크바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붉은 광장, 크렘린 궁전, 아르바트 거리 등 모스크바의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지훈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안젤라는 그런 지훈의 모습에 더욱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안젤라가 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세르게이와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전에 살던 곳이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3년을 살았어요. 지훈은 안젤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 상처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어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고 안젤라는 마음속으로 과거와 조금씩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하는 현재가 과거의 아픔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그들은 안젤라의 옛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나타샤, 올가, 디미트리 등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젤라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고 지훈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훈, 너 정말 운이 좋아. 안젤라는 최고의 여자야. 디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예요. 대화 중에 나타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안젤라, 세르게이 소식은 들었니? 그가 최근에 다시 결혼했대.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젤라는 잠시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몰랐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훈은 안젤라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녀는 그 온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르게이는 그저 그녀의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후 지훈과 안젤라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안젤라의 부모님 집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이틀 동안은 도심의 호텔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안젤라는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모스크바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젤라,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젤라는 천천히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훈 씨, 오늘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을 보면서 그리고 세르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은 침대에 앉으며 안젤라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옆에 앉게 했습니다. 말해도 괜찮아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젤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지훈에게 세르게이와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세르게이는 대학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는 다정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이었죠. 졸업 후 바로 결혼했고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안젤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짜증을 내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때린 건 결혼 2년 차였어요. 제가 그의 셔츠를 제대로 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후에는 사과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우는 안젤라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안젤라가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었어요. 때리고 사과하고 다시 때리고. 악순환이었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느꼈어요. 안젤라는 이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장 심했던 건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제가 친구와 저녁을 먹고 늦게 돌아왔는데 세르게이는 저를 의심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그날 밤 그는 저를 심하게 폭행했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안젤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후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증거를 모았죠.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었지만 결국 자유를 얻었어요. 안젤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멀리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서울에서 우산을 씌워준 당신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존중해 주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우는 안젤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안젤라,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약속해요. 절대로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안젤라는 지훈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모두 털어놓은 그녀는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당신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그들은 그날 밤 서로를 꼭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안젤라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안젤라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중 안젤라의 어머니는 딸의 표정이 전날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가볍고 더 밝아 보였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 안젤라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탈리아는 딸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뭔가 달라 보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마마. 어제 지훈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세르게이에 대해,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나탈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의 반응은 어땠니? 그저 이해해 주었어요. 절대 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안아주었어요.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네, 마마. 지훈 씨는 저를 사람처럼 대해줘요. 존중해주고 제 의견을 들어주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탈리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가 행복한 걸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지훈이 얼마나 너를 소중히 여기는지도 보여. 내 아버지도 그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다. 안젤라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마마. 지훈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블라디미르가 갑자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안젤라는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만큼 강하고 따뜻한 아이야. 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평생 안젤라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블라디미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오래된 유물이네. 안젤라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그것은 아름다운 러시아 전통 팔찌였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팔찌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작은 청금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안젤라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 나중에 당신들의 딸에게 물려주게. 지우는 감동해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안젤라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훈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지훈의 가족, 러시아와 한국,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날, 그들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음식과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장아찌 등이 함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두 문화의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러시아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나탈리아, 블라디미르,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딸인 안젤라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는 그녀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야 류블류 안젤라 나는 안젤라를 사랑합니다. 안젤라의 부모님은 감동해서 지훈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젤라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안젤라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와 완전히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지훈은 안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안젤라. 당신의 용기 덕분이에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는 항상 서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젤라는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전 남편은 날 때렸어요. 그런데 한국 남자는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안젤라와 지훈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여행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공유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었고 지훈은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2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젤라와 지훈은 이 특별한 날을 어떻게 기념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안젤라는 놀라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결혼식을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시부모님의 완전한 지지도 없었고 당신도 아직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 작은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건 어떨까요? 안젤라는 그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그녀 자신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훈 씨.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주 작고 의미 있는 식으로 하고 싶어요. 가까운 가족들만 모시고 어쩌면 한강공원에서요. 우리가 처음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던 곳이니까요. 안젤라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로맨틱하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들은 결혼 2주년을 맞아 작은 갱신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화로운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사랑과 가족의 유대를 기념하는 소박한 식이 될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안젤라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예상외로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다. 그 말에 안젤라는 감동해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2년 전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이제 나도 기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겠구나. 너와 지훈이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안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갱신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5월의 아름다운 날을 택했고 한강공원 내 조용한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시부모님, 안젤라의 부모님과 상통화로 참석,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젤라는 이번에는 하얀색 한복 웨딩드레스를 입기로 했고 지훈은 현대적인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통을 조화롭게 섞은 의식을 계획했습니다. 결혼 갱신식 전날 날씨 예보는 비가 올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안젤라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지훈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비 속에서 만났잖아요. 어쩌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젤라는 지훈의 낙관적인 태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비가 곧 내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젤라와 지훈은 서로 떨어져 준비했습니다. 전통에 따라 신랑은 식전에 신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안젤라가 준비를 마치고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지만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젤라가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혼식 장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큰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젤라가 차에서 내리자 지훈의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안젤라.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안젤라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우산 아래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함께 텐트로 향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도착했고 의식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이미 텐트 안의 작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안젤라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안젤라는 시아버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이것은 시아버지가 직접 제안한 것이었고 안젤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약 20명의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노트북으로 화상 연결된 안젤라의 부모님까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안젤라가 지훈 옆에 서자 의식을 주관하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훈과 안젤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의 결혼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약속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훈과 안젤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전의 첫 결혼식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의 완전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젤라, 2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비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우연히 당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매일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안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저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의 따뜻함, 존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를 치유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도 감동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의식 중간에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텐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은 텐트 밖 한강의 아름다운 전경을 배경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지훈과 안젤라는 다시 한번 반지를 교환했고 이번에는 더 깊은 의미를 담아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의식의 마지막 순간 지훈은 갑자기 옆에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접힌 우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지훈이 안젤라에게 씌워주었던 그 우산이었습니다. 지훈은 우산을 펼치고 안젤라에게 건넸습니다. 이젠 평생 내가 씌워줄게. 안젤라는 그 상징적인 제스처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받아들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산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었고 하객들은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기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작은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준비되었고 와인과 보드카 그리고 전통 막걸리까지 다양한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안젤라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젤라, 이제 정말로 말할 수 있겠구나. 안젤라는 궁금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무서웠다. 외국 며느리랑 말도 안 통하고 성격도 모르고. 근데 넌 누구보다 따뜻하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안젤라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모든 오해와 편견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안젤라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 폭력 남편 때문에 사랑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훈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안젤라의 고백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시아버지도 다가와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연회 중에 화상으로 참석한 안젤라의 부모님도 축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비록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 안젤라, 우리 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블라디미르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탈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지훈은 그들에게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스파시바. 저희도 당신들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두 집안의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없이 가까웠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오후 한강변에서의 소박한 연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지훈과 안젤라를 위한 깜짝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춤과 러시아 민속 노래를 결합한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젤라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안젤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젤라는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곧 부모가 됩니다.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안젤라에게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언제부터 알았니? 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오늘 특별한 날에 발표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안젤라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 손주. 우리 손주. 드디어. 시아버지도 감격에 겨워했고 화상으로 참석한 안젤라의 부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의 탄생 소식은 두 가족을 더욱 강하게 결합시켰습니다. 몇 개월이니? 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10주 정도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초기지만 모든 것이 건강하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축하를 건넸고 연회는 더욱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두 집안의 첫 손주가 될 아이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과 안젤라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물결 위에 비치는 황금빛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요.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특히 당신이. 안젤라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서울에 비 내리는 밤에서부터 오늘까지. 그래요,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겉으로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행운아예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테니까요.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안젤라의 배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배울 거예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언어와 전통을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아이가 자라날 모습,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지훈 씨, 우리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안젤라가 문득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러시아 이름과 한국 이름 두 개를 지어주면 어떨까요? 두 나라의 정체성을 모두 가질 수 있게요. 안젤라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는 두 세계의 다리가 될 거예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 위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안젤라는 다시 연회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하객들은 아직 축하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젤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젤라, 이제 우리 딸이다. 안젤라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수용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안젤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도울 거야. 아이 키우는 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안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모든 하객들이 떠난 후 지훈과 안젤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이곳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들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쳤던 순간,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던 순간, 그리고 새 생명의 소식을 나눴던 순간까지. 지훈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안젤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은 안젤라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도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었을 거예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안젤라가 회상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 내리는 그날 제가 우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안젤라는 지훈의 가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안젤라와 지훈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기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러시아 이름 나탈리아와 한국 이름 지은.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젤라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녀를 한국으로 이끈 것도 비였고 지훈과의 첫 만남도 비 속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갱신식에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쳤던 순간도 기억났습니다. 비.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
안젤라는 이제 비가 내릴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훈이 그녀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안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요. 내 전 남편은 날 때렸어요. 그런데 한국 남자는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는 도전,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 그리고 더 많은 사랑과 이해의 순간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연도 그들의 이야기에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막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존중은 언어가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러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 문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 나탈리아 지은은 그 사랑의 결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와 치유, 문화적 차이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존중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존중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라는 것.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